미국이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을 축출하면서 중국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석유라는 실리를 잃는 동시에 타이완에 대한 명분을 얻었는데요. 동북아 안보 전반에도 긴장이 높아졌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약 3천억 배럴이 묻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세계 최대 원유 매장국입니다. 전 세계 원유 매장량의 17%에 달하는데 여기서 생산하는 원유 80%가 중국으로 수출됩니다. 중국은 베네수엘라 원유 전용 정제 설비까지 갖출 만큼 의존도가 높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원유 수출을 통제하면 중국은 수급에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That affects first and foremost China, which was receiving all of the oil from Venezuela, except for the small amount from Chevron going to the U.S. Gulf Coast refineries. 미국은 주권국가 정권을 군사력으로 교체하며 국제 질서의 기준선을 낮췄습니다. 중국은 이에 대해 즉각 반발했습니다. 这一行径严重违反国际法和国际关系基本准则，侵犯委内瑞拉主权。 그러나 실상은 다릅니다. 중국은 타이완에 대한 강력한 명분을 얻었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에서 보여준 방식은 중국의 타이완에 대한 논리를 강화해 줍니다. And it also sends this terrible message to President Xi that, you know, Taiwan's in your backyard. Go for it. 타이완 해협의 긴장이 높아지면 일본은 미군의 핵심 후방 기지로 직접적인 안보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한국 역시 주한 미군과 한미 동맹을 둘러싼 선택의 압박에 직면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의 이번 결정은 중국의 석유라는 현실적 손실을 안겼지만 타이완을 거쳐 동북아 전체의 긴장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북아의 긴장이 높아지면 미국 역시 그 파장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중국 정부가 일본을 겨냥해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하자 일본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일본 정부는 중국에 강하게 항의하면서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일본 현지 연결합니다. 김세호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네, 이번에 중국이 일본에 대한 이중물자 수출 금지 조치를 적극적으로 발표한 그 배경과 또 일본의 반응도 전해주시죠. 네, 중국 정부는 이번 조치의 배경이 다카이치 총리의 타이완 관련 발언에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일본 지도자가 타이완과 관련한 잘못된 발언으로 타이완 해협의 무력 개입을 암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제3국이나 단체, 개인이 중국의 이중용도 물자를 수출할 경우에 이에 대해서도 규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즉각 반발에 나섰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에서 일본만을 겨냥한 이번 중국의 조치는 국제적 관행과는 크게 다르다며 결코 용인할 수 없고 지극히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국 측에 강력히 항의하고 해당 조치의 철회를 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번 조치 대상 등을 포함한 내용에 분명하지 않은 점이 많고 일본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하겠다면서 내용을 자세히 분석한 뒤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기하라 장관은 히토류가 수출 규제 대상에 들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아직은 불분명하다고 말을 아끼고 있지만 실제 히토류 일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의 히토류 중국 의존도는 2009년 85%에서 2022년 58%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편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의 히토류 수출 규제는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의 타이완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중일 관계가 악화한 이후 일본이 가장 경계했던 보복 조치로 꼽힙니다. 중국은 타이완 관련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에 반발해 일본 관광 유학 자제령, 일본 영화 공연 제한, 일본 수산물 수입 재개 취소 등 보복 수위를 꾸준히 높여왔습니다. 앞서 중국은 지난 2010년 영유권 다툼을 벌이던 센카쿠 열도 주변에서 중국 어선과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의 충돌을 계기로 일본의 히토류 수출을 규제한 바 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이번 중국의 조치가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이 한국에 유화적 메시지를 던지는 가운데 나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조치가 한일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의도도 있다는 겁니다. 일본 정부가 아직은 신중한 자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지만 이후 중국 측에 대해 반도체 일부 소재 수출을 규제하며 맞불을 놓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현지에서 깜짝 기자간담회를 열고 방중 소회를 밝혔습니다.
네, 이 대통령은 북핵 등 한반도 문제에 시진핑 주석이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고 전했고 한류 제한 조치인 이른바 한한령을 두고는 양국이 협의에 잘 해결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진원 기자. 네, 상하이 프레스센터입니다. 네, 이 대통령이 중국 방문 소회를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후 1시 상하이 프레스센터에서 예정에 없던 오찬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방중 마지막 날 한중 벤처 스타트업 서밋에 참석한 뒤 마지막 일정인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방문을 앞두고 이뤄진 겁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새해 첫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했고 한중 관계를 안정적이고 성숙한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일정이었다고 소개했습니다. 한중은 서로에게 필요한 관계이고 불필요하게 서로를 자극하거나 배척, 대립할 필요가 없다며 왜 근거 없이 갈등을 촉발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양국이 수평적이고 호혜적인 협력 관계가 필요한 상태가 됐다며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번 방중으로 생각보다 많은 진전이 있었던 것 같다며 교감도 많이 이뤄졌고 대립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원만히 해소할 길을 찾아낸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주요 현안을 두고도 이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는데요. 관련 내용도 전해주시죠. 네, 이재명 대통령은 우선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해서 아주 긴 시간 깊이 있는 논의를 했다면서 중국에게도 매우 중요한 관심사였다고 공개했습니다. 북한의 핵을 포함해서 한반도 문제에 중재 역할을 해달라고 중국 측에 요청했고 시진핑 주석은 지금까지의 노력을 평가하면서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고 전했습니다. 남북이 꽤 오랜 시간 싸운 적대가 있기 때문에 대화가 시작되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중국도 일정한 역할을 노력해보겠다고 밝혔다고 이 대통령은 덧붙였습니다. 특히 북핵 문제가 현실에 입각해서 서로가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안을 도출해야 하고 북측 입장에선 체제 안전과 미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중국과 나눴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북한 정권 입장에선 핵을 없애는 건 수용하기가 불가능할 거라며 단기, 중기, 그리고 장기적 목표를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런 입장을 북측에 좀 충실하게 설명해달라고 중국에 부탁했고 중국 측의 공감이 있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또 중국의 한류 제한 조치죠. 이른바 한한령에 대해서도 거론했습니다. 시 주석이 석자 얼음이 한꺼번에 녹겠느냐며 과일은 때가 되면 익어서 떨어진다고 말했다고 이 대통령은 전했습니다. 이어 양국 실무부서에서 실제 협의가 이루어질 거라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점진적 그리고 단계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이 대통령이 중국의 서해 구조물 문제와 또 중일 갈등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선 서해 구조물 문제를 두곤 서해에 각자 고유 수역이 있고 중간에 공동관리 수역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동 수역 가운데 중국적 경계에 붙어서 구조물이 넘어온 거라면서 편하게 중간에 선을 긋는 방안을 양국이 실무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중일 갈등을 두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역할은 매우 제한적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의 히토류 일본 수출 통제 보도에 대해선 우리와도 연관이 있을 수 있어서 면밀하게 점검하는 단계라며 중일 갈등이 원만하고 신속하게 잘 해결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샤오미 폰으로 시 주석과 셀카를 찍은 것에 대해서 스마트폰 디스플레이가 한국산이고 일종의 협력의 산물이라면서 재밌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아울러 시 주석과는 올해 중국에서 열리는 에이펙을 계기로 만나게 될 가능성이 많다고 내다봤습니다. 시 주석이 꼭 한 번 오고 한 번 가고 그렇게 해야 되느냐고 물어서 자신이 상관없다고 하자 자주 오라고 언급했다면서 1년에 한 번 이상은 직접 만날 생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공개된 기자간담회 질의응답은 외교 분야에 주로 초점이 맞춰졌고요. 국내 현안을 둘러싼 질문이나 답변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상하이 프레스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강선우 의원 측에 전달된 공천원금 1억 원을 보관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 사무국장이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강선우 의원의 주장과는 엇갈리는 진술인데 파장이 예상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표정우 기자, 경찰이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에 대해서 장시간 조사를 벌였죠? 네, 강선우 의원의 전 사무국장이자 보좌관이었던 A씨에 대한 경찰 조사는 15시간 넘게 이루어졌습니다. A씨는 공천원금 1억 원 의혹과 관련해 그런 돈을 받은 적도 없고 보관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돈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한 건데 강 의원 해명과는 배치돼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됩니다. 앞서 강선우 의원은 자신의 SNS에서 A씨에게 보고를 받기 전엔 돈을 받은 사실도 몰랐고 돈을 요구한 적도 없었다며 사실상 A씨가 금품을 받아 보관하고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병기 의원은 확인을 해보니 강 의원과 김경 시의원 모두 돈을 주고받지 않았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을 거라 판단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1억 원에 관계된 얘기였고 제 예상과는 달리 1억 원을 명시적으로 강선우 의원이 받지는 않았다. 근데 사무국장과 연관돼 있는 것 같다. 본인은 몰랐다. 그거였습니다. 경찰은 전 사무국장 A씨를 상대로 김경 시의원이 본인에게 1억 원을 전달한 게 맞는지, 강 의원이 반환을 지시했는지 등을 추궁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특히 금품을 받은 걸로 추정되는 시기에 동선 분석 자료를 토대로 A씨가 김 시의원 측과 직접 만났는지를 조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김병기 의원 측은 구의원들로부터 공천원금을 받았다는 의혹도 불거진 상태인데요. 김 의원이 관련 탄원서에 대해 대책회의를 열기도 했다고요? 네, 경찰은 전직 보좌진들에 대한 조사에서 탄원서가 당 대표실에 접수된 직후 김 의원이 대책회의를 열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전 보좌진들은 김 의원이 당시 전화 한 통을 받고 나갔다 돌아오더니 투서가 접수됐다고 말했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오늘 김 의원과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를 조사했습니다. 지난 12월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대한항공 숙박권 수수 의혹, 동작구의회 업무 추진 및 사적 유용 의혹 등에 대해 2차례에 걸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경찰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면서 속도감 있는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경찰의 강제 수사는 아직 시작되지 않은 거죠? 네, 지난달 29일 국민의힘 소속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은 김경 시의원이 강선우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경찰은 고발장을 접수하고 열흘 가까이 지났지만 아직 자료 확보를 위한 강제 수사에는 착수하지 않고 있는데요. 지난달 31일 김 시의원이 고발 접수 이틀 만에 수사기관에 제재 없이 출국해 경찰이 부실 대응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주요 사건 관계자 소환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조만간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에 나설 것이란 예상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경찰 사회부에서 YTN 표정호입니다. 네, 새해 들어 연일 최고치를 경신 중인 코스피가 오늘도 장중에 사상 처음 4,610선을 넘은 뒤 4,550선에서 마감했습니다.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오늘도 최고가를 기록하며 코스피 상승을 주도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증시와 환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유한홍 기자, 연일 100포인트씩 오르면서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코스피가 오전에 4,610선까지도 넘었었는데 오후에 상승폭이 줄며 0.6% 오른 4,551로 마감했습니다. 0.9% 오른 4,566으로 출발했는데 장 초반 1.7%로 상승폭이 커져 4,610선까지 넘겼습니다. 개장 직후 개인이 순매수를 하면서 지수가 올랐는데 그 이후 개인은 순매도로 돌아섰고 외국인이 순매수를 이어받았습니다. 외국인은 1조 2천억 원 넘게 순매수를 했습니다. 오후 들어 상승세가 약해지며 4,480선까지 하락했지만 장 후반 하락폭을 만회했습니다. 반도체 투톱 상승세는 여전했습니다. 삼성전자는 1.5% 오른 14만 1,000원으로 마감해 14만 전자 기록을 세웠습니다. SK하이닉스는 2.2% 오른 74만 2,000원으로 마감했고 장중에 76만 닉스 기록을 세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다우와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고 메모리 반도체 업체인 마이크론이 10% 이상 급등한 영향이 컸습니다. 반도체 투톱이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증권사들이 잇따라 목표가를 높이는 중인데 글로벌 투자은행 맥쿼리는 24만 전자와 112만 닉스까지 목표가를 높였습니다. 미국 IT 가전 전시회 CES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선보여 관심을 끈 현대차가 13% 급등하는 등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등 현대차 그룹주도 강세입니다.
코스닥은 0.2% 오른 957로 출발했지만 곧장 하락세로 접어들어 0.9% 내린 947로 장을 마쳤습니다. 개인홀로 순매수를 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순매도를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48원으로 출발해 1,450원까지 오르다 1,445원까지 내리는 등 1,440원대에서 오르내렸습니다. 베네수엘라 사태 이후 1,440원대 후반을 유지하던 원달러 환율은 오늘 처음 1,450원까지 상승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유환홍입니다. 오늘은 비교적 온화했지만 내일부터 다시 강추위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 중부와 경북 일부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모레 오후부터는 중부와 일부 남부지방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고 주말까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오늘은 크게 춥지 않았는데요. 내일 아침에는 기온이 10도 가까이 떨어진다고요? 네,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은 0.5도로 평년 기온을 6도나 웃돌며 비교적 온화했는데요. 내일 아침에는 영하 9도까지 크게 떨어지겠고 체감온도는 영하 14도까지 내려갈 전망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북서쪽에서 상층 기온이 영하 30도 이하의 강한 찬 공기가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기온이 급격히 떨어질 걸로 예상되면서 기상청은 오전 11시에 오늘 밤 9시 발효로 한파주의보를 발령했는데요. 서울 동부권과 서부권, 인천과 파주 등 경기 11곳, 충북 11곳, 대구 등 경북 14곳입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밤사이 기온이 10도 이상 크게 떨어질 걸로 보여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국적으로도 바람이 강해지면서 체감 추위는 더 심해지겠습니다. 추위는 다음 주 초중반까지 길게 이어지겠는데요. 주말 아침 기온이 영상 1도로 다소 오르긴 하지만 체감 온도는 한낮에도 여전히 영하권에 머물 전망입니다. 또 모레 오후부터 주말 사이 중부와 일부 남부지방에는 눈이나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는데요. 모레 기준으로 경기 북동부와 강원 일부 지역에 1에서 3cm 눈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강원, 충청에는 5mm 미만의 비가 예보됐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오전에 브리핑을 통해 토요일까지의 눈비 전망을 추가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대기가 점점 메말라서 산불 위험이 커지자 산림청이 대비 태세를 강화했다고요? 네, 동쪽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열흘 넘게 이어지고 있고 서울 일부 지역에도 엿새째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현재 동해안과 부산, 울산 등지에는 건조경보가, 강원 영동과 영남 대부분 지역, 수도권과 전남 일부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산림청은 산불 발생 가능성이 커진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예방과 초기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는데요. 산불 위험 지역에는 진화헬기 2대를 배치하고 가용 자원도 집중적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또 산림 주변 화목 보일러 사용 가구에 대한 안전 관리도 강화하고 산불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해 기상과 산불 동향을 실시간으로 분석합니다. 대기가 건조한 데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해질 걸로 보여 작은 불씨도 크게 번질 수 있는 만큼 산 주변에서는 불씨 사용을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